아침에 올 때 밖에 황사 있는 거 봤나? 아침에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는데 황사 이거 진짜 역대급인데. 특히나 대구에서는, 중구가 가까운 서울에서는 좀 많이 지난 경우 있어도 대구에 이렇게 많이 진 거, 여기 지금 오늘 여기 전부 다 황사 맞지? 꽃가루 아니지 설마? 야 실화가 이거. 대구에 이렇게 완전 심한 건 처음인데. 오늘 전부 다 마스크 잘 끼고, 안 그래도 마스크 끼고 있는데 마스크 잘 끼고 다녀야겠다 보니까.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맞지 이거? 안 그래도 최근에 중국 미워하는 이렇게 조선 구마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SNS에 난린데, 오늘 또 저녁에 네이버 댓글 보면 뭐 이렇게 중국에서 황사 날아와가지고 막 힘들었다 하면서 막 나오겠구나. 다 왔나? 반 안 온 것 같은데. 오늘 홀수 학생 오는 날인데. 수업을 시작합시다. 자, 지난주에 베리언스,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분산에 대해서 간단한 이퀘이션은 풀었고, 여러분 분산은 랜덤 베리블 X의 베리언스, 랜덤 베리블 X의 베리언스는 여러분 교재에 있듯이, 여러분 수업하면서 교재를 보든지 아니면 뭐 교재를 보고 있는 학생도 있고, 교재 없는 학생도 있나? 안 보는 학생도 있나? 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필기하는 거를 같이 보고 적든지, X와 expectation X의 차이를 전체 제곱에 대한 expectation, 요거는 다시 X의 제곱의 expectation 빼기 expectation의 제곱. 요거는 요 expectation은 이미 요 놈은 콘스탄트이기 때문에 랜덤 베리블이 아니고, 요 놈은 X 제곱은 요 놈은 랜덤 베리블. 요거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요거만 기억을 해두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표준 편차는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시그마는 베리언스에다가 루트 취하면 된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베리언스 그 다음에 expectation X 이렇게 쓰지만, 요거를 좀 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기 분포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요거는 표준 시그마의 제곱을 이제 베리언스 X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화살표를 이쪽으로 가져와야겠다. 뮤를 expectation X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정규 분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원래는 정규 분포에서 이야기하는데, 워낙 요거 시그마 제곱하고 뮤를 평균과 민과 베리언스로 많이 쓰니까 일반적인 확률에 그냥 많이 구별 안 하고 쓰기도 한다. 구별 안 하고. 근데 정확한 표현은 분산은 요렇게 적어야 되고, 민이나 expectation은 요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조금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expectation, 베리언스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뮤로 표현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 구분을 안 하고도 많이 쓰기도 한다. 자, 오늘 이그젬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이그젬플 1이 머신 브레이크다운이었지. 머신 브레이크다운은 expectation이 얼마였느냐 하면, X 랜덤 베리블 X는 머신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에 대한 수리 비용. X가 수리 비용 50. 요게 200이 있었고,
그 다음에 350이 있었고 50이 0.3이고 200달러가 0.2였고 350이 0.5라는 게 있었고 이미 expectation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expectation은 얼마였냐 하면 230이었네. 여기가 expectation x는 230 단위는 달러. 사실 뭐 단위는 지금 여기 쓴 단위는 이야기 안 했는데 단위는 달러였고 우리 수학에서는 단위를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지. 그러면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베리언스를 구해보자.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위의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걸로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구한다. 이게 외우기도 쉽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구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x는 이미 230으로 나와 있으니까 x제곱에 2만 구하면 되지. x제곱. 그 지난주에 학생이 질문이 요거 비슷한 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질문이 있었는데 여러분 x의 x제곱의 expectation은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어주면 돼. discrete냐 continuous냐 요것만 구별하면 되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expectation x의 discrete 요거 지금 discrete이니까 discrete의 공식은 summation 하기를 xi pi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공식이지. 여기 공식인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x의 expectation을 구하라 이 말이다. x의 expectation. 여기는 x제곱의 expectation을 구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x의 expectation이니까 요놈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만 바꿔주면 돼. 요거. 그러면 요거는 x제곱은 시그마 해가지고 xi의 제곱에 확률이 제곱되냐는 아니고 확률은 그대로 이렇게 확률은 그대로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냥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냐? 조금 지금 i가 3개가 있으니까 50, 200, 350 i는 1, 2, 3이라고 보면 3개가 있으니까 xi 50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된다. 제곱 곱하기 0.3이고 더하기 200의 제곱에 0.2고 더하기 350의 제곱에 0.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계산기 있어야겠네. 7만. 어떻게 이게 딱 떨어지게 숫자가 나오지? 7만. 그러면 베리언스 x는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는 7만 빼기 230의 제곱 얼마가 나오냐면 17,100 이렇게 나온다. 17,100 이게 베리언스고 표준 편차는 17,100의 루트를 해주면 되겠고 그거는 지금 여기 안 적혀 있네.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된단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기 지금 디스크릿인데 컨티뉴스도 마찬가지야. 여기 밑에다 적을게. 만약에 x가 컨티뉴스면 x가 여기 컨티뉴스면 우리는 공식이 x 곱하기 pdf fx dx 이렇게 했지. 그러면 컨티뉴스면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x의 제곱은 그대로 요 x를 x가 x 제곱 됐으니까 x 제곱을 넣어주면 되고 fx는 똑같아. fx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컨티뉴스 이그젬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스 이그젬플 14번. 자, 베리언스 뭐라고? 요거 지금 이그젬플이 뭐냐면 메탈 실린더 이그젬플. 메탈 실린더 이그젬플 공식이 뭐였지? 이렇게 PDF가 이렇게 됐지. 그지? 센터가 여기 50이었고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49.9였나? 8이었나? 49.5 여기가 50.5 이렇게 됐었지. expectation은 이 문제에서는 이미 expectation x는 50이라고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베리언스를 구해보자.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x제곱의 expectation만 구하면 되겠다. x제곱. 그러면 뭐를 구하면 되냐면 x제곱의 expectation 요것만 구해주면 베리언스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요거 똑같이 아까 공식대로 x제곱의 fx를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인데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지금은 49.5에서 50.5니까 요놈이 49.5가 되고 요놈이 50.5.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풀었네. 자,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풀면 되고, fx가 얼마였느냐? 요거 대입하면 x제곱 갈로하고 1.5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50의 제곱 이렇게 되었지? 요 이퀘이션 기억나지? 요거.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다. 요거 계산해 주면 x제곱의 expectation이 계산되고 ex가 있으니까 베리언스 x는 x제곱의 expectation 빼기 2x expectation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0.05.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네. 교재에서는 원래 요 이퀘이션, 원 이퀘이션에 집어넣어서 계산했는데, 뭐 이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값은 똑같겠지. 그 다음에 example 게임 문제, 게임 오브 찬스 문제, 주사위 던지는 문제. 1, 2, 3, 4, 5, 6 전부 다 6분의 1 6분의 1의 확률 페어 다이스. 그때 expectation이 얼마나 되었냐 하면 요게 expectation이었다. 3.5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원 이퀘이션에 대입했네. 원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첫 번째 이퀘이션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베리언스 x는 x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의 expectation 이렇게니까. 이렇게 이쪽에 쓸게. 요거 그대로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어보자. x가 지금 x가 1, 2, 3, 4, 5, 6 1, 2, 3, 4, 5, 6 전부 다 6분의 1 전부 다 6분의 1. 그러면 x expectation 하면 어떻게 돼? 요거에 대한 expectation, 이거 expectation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요 내부에, 요 안에 있는 요 놈의 expectation이니까 discrete의 expectation 공식에 대입하면 시그마 x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에 이렇게. 요것도 요 놈이 이렇게 되겠지. 아까 연속할 때 expectation fx에 x 제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거 요거 어디 갔지? 어디 갔노? 요거. 여기만 x제곱. 이 expectation fx인데 x 제곱.
지금 질문이 여기는 x니까 여기 x 들어갔고 x 들어갔으니까 여기 x 제곱이니까 x 제곱 되고 여기도 x 제곱이 되지 않느냐? 이거 아니다. 아니다. 여전히 x 제곱이지만 여전히 여기는 랜덤 베리어블 x이기 때문에 PDF는 fx 그대로. 요거 헷갈리지 말도록. 여기 x 제곱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여기서는 아직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다루는 현재 랜덤 베리어블은 x밖에 없지. 지금 여기는 x밖에 없어. 그러니까 fx x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밖에 없으니까 PDF는 여전히 fx를 써야 돼. x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x 제곱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x 제곱에 대한 PDF가 아니고 x에 대한 PDF.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봐봐. 이것도 우리가 디스크리데스는 이걸 이렇게 적는다고. EX가 XI, PI 했는데 X 제곱의 expectation은 요놈만 제곱. 요 PI 제곱 아니다. 제곱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X 제곱을 했지만 요거는 지금 현재 랜덤 베리어블은 X밖에 없거든. 랜덤 베리어블은. 그래서 X에 대한 확률, PI.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요 내부에 있는 요놈의 expectation은 요렇게 적어주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는 X 랜덤 베리어블 X밖에 없기 때문에 PI 그대로. 이렇게 expectation X가 X는 3.5였지?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공식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 i는 1부터 6까지 하면 xi 1 마이너스 3.5의 제곱의 6분의 1. 6분의 1을 앞으로 뺄까? 6분의 1은 다 곱해지니까 더하기 2 빼기 3.5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3.5의 제곱 더하기 해서 6 마이너스 3.5의 제곱 발로 전부 다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냐면 12분의 35 약 3 정도가 나오네. 이 게임의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실험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x 베리언스는 12분의 35가 나온다. 약 3 정도 나오네. 자, 요거 헷갈리지 말도록. 이렇게 제곱을 한다고 해서 확률을 제곱해 주는 건 아니야. 확률 제곱. 확률을 제곱해 주면 이상하잖아. 원래 PI의 전체 썸이 1 돼야 되는데 PI의 제곱하면 썸이 1 되겠나? 안 될 수 있지. 이거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을 더하면 1이 되지. 합하면 제곱하면 왜 되노? PI의 제곱을 해버리면 36분의 1, 36분의 1, 36분의 1, 6개면 36분의 6 되잖아. 1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제곱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놈의 확률의 서메이션은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요놈의 PDF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전체는 1이 돼야 되지. 근데 이놈의 제곱해버리면 1이, 여기 제곱해버리면 1이 될까? 아니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랜덤 베리어블의 랜덤 베리어블 x의 PDF를 다룰 때는 이렇게 제곱하면 안 된다. 자, 또 이상한 거 질문 뭐든지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질문해 주기 바란다. 자, 오프라인 하니까 질문에 딜레이가 없잖아. 교수님 답에도 딜레이가 없고 좋네. 온라인 하면 딜레이가 생기는데. 자, 그다음 진도 나갈게. 2, 4, 3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쉬운 내용인데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체비세프 이니퀄리티. 이니퀄리티, 이퀄리티면 같다는 의미인데 인이니까 이니퀄리티니까 다르다 이 말이지. 서로 다르다. 체비세프는 사람 수학자 이름일 거고, 체비세프 이니퀄리티는 공식이 이렇게 된다. probability. 자, 여기서는 이제 뮤와 시그마로 표현했는데 x 랜덤 베리어블 x의 확률이 랜덤 베리어블 x의 확률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뮤 마이너스 c 시그마 뮤 플러스 c 시그마에 있을 확률은 뭐보다 크다?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보다 크다. 여기서 c는 콘스턴트. 자, 요놈은 expectation이고 요놈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겠지. 요 c는 뭐냐면 콘스턴트. 요거는 그냥 콘스턴트. 요건 그냥 콘스턴트인데 c는 1 이상. 무한대 되면 안 되지. 제로 되면 안 되지. 무한대 되니까. c 1 이상. 요런 조건. 지금 여기서 나오는 x라는 것은 어떤 제한이 없는 아주 제너럴한 아주 일반적인 랜덤 베리어블을 이야기한다. 아주 제너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컨티뉴어스에서 이야기하면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 x 랜덤 베리어블 x는 항상 뭐를 가지냐면 항상 어떤 expectation과 항상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왜냐면 당연히 계산하면 나오니까. PMF든 PDF든 항상 있으니까. 어떠한 제너럴, 여기서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어떠한 제너럴한 랜덤 베리어블 x에 여기서 컨티뉴어스니까 fx를 이야기해보자.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러면 얘는 항상 뭐든지 어쨌든 요 지점 expectation x 값이 있는 거고 요걸 mu로 표현하고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고 베리언스의 루트는 시그마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여러분이 이미 조금 아는 대로 평균에서 어느 정도 이 랜덤 베리어블이 분산해 있는가 분포해 있는가를 정도로 이야기하니까 표준 편차를 표시할 수 있지. 요 놈을 뮤로 보고 요걸 시그마로 해보자. 요 범위는 뭐지? 지금 교수님이 그림을 그린 요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 중간이 뮤니까 x가 어느 범위 안에 있는 거지? 뮤 플러스 시그마와 뮤 마이너스 시그마의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지. 만약에 이 c가 이 경우는 뭐지? c는 1. c는 1. 예를 들어서 뮤 요놈이 이 크기가 2 시그마가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는
x가 어디에? x가 어디에? 뮤 플러스 2 시그마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있는 것이 이 범위에. 즉 컨티뉴어스의 확률은 면적이니까 요 면적. 요 면적은 뭐가 된다? 이 면적은 뭐가 된다? 이 면적은 probability가 되는 거지. 확률 x 플러스 시그마 뮤 마이너스 시그마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고, 이 면적은 probability가 되지. 이제 요 구간은, 요거는 구간이고, x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와 뮤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에 있는 구간이고, 요 구간에 있을 확률은 앞에 probability를 적어 넣어주면 되지. 이렇게. 체비세프 이니퀄리티 저런 법칙에 따르면 요거는 항상 뭐보다 크다? 1 마이너스, 지금 이 경우는 C가 2가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는 4분의 1, 1 마이너스 4분의 0.25, 0.75, 뭐 이렇게 그냥 적자. 4분의 1. 0.75보다 항상 크다. 이거는 C가 1이면 0보다 크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 자, 그러면 C 값이 커지면 그 범위도 커진다. X의 범위가 커진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있고, 이 디스크리트 마찬가지다. 교수님 그림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컨티뉴어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보자. 3 시그마. 그럼 이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뮤 플러스 3 시그마. 요 확률은, 이 확률은 면적은 확률 X가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이거는 체비세프 이니퀄리티에 따르면 뭐보다 크다? 1 마이너스 C가 3이니까 3의 제곱 3, 3은 9분의 1. 0.89인가? 교수님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순식간에. 맞나? 진짜 너도 머릿속으로 계산했나? 대단한데. 교수님 사실 외웠는데. 책에 있지. 교수님 농담이고 사실 아까 책에 있었다. 책을 보고 0.89. 이거는 당연한 거겠지. 이 면적이, 이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1에 가까우니까 결국은 1에 가는 거지. C가 커지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확률은 1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 좀 웃기잖아. C가 1 되면 제로보다 당연히 크겠지. 왜? 확률이라는 것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자, 확률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제로가 되는 경우 있나 없나, 여러분? 여러분, 스탠다드 어떤 X, 랜덤 베리어블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제로라는 말은 그 X가 랜덤 베리어블 2가 아니가. 랜덤 베리어블 2가 아니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제로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맞나, 아이가? 이렇게지. 그럼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가? 이 말은 뭐야? 이 랜덤 베리어블은 항상 이 값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가? 아니지. 그러니까 디터미닌 되는 거지. 항상 일정한 거지. 고정된 거지. 이건 랜덤 베리어블 아니야.
시끄면서 동전 같은 걸 던졌는데 무한번 반복해도 앞면만 나온다. 그건 랜덤 베리블 아니지, 여러분? 그건 마찬가지지. 그거나 마찬가지. 이건 랜덤 베리블 아니야. 랜덤 베리블이 시그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만약에 이놈이 제로란 말은 이거는 랜덤 베리블이 아니지. 디터미니스틱 베리블이지. 결정된 값. 그래서 랜덤 베리블인 이상 당연히 0보다 커. 당연히 0보다 커. 어쨌든 이 구간에 면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면적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0보다 크다. 뮤 작아서 잘 안 보이나? 뮤 마이너스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은 0보다 크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면적이 있다 이 말이지. 당연하지. 면적이 있는 거는. 면적이 없으면 랜덤 베리블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떤 조건? 굉장히 루즈한 조건이야. 범위가 넓은. 타이트한 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 체비세포 이니퀄리티는 굉장히 어떤 루즈한 조건이다. 범위가 넓은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이그젠플을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되겠다. 요 공식은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공식이니까. 아주 루즈한 컨디션이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체비세프 이니퀄리티라는 말이 나중에 어떤 다른 어떤 수업에서도 가끔씩 나온다. 확률할 때는 항상 나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 마지막에 퀀타일 오브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데, 자, 요것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자. 퀀, QUAN, 퀀, 타일, QUANTILE, 오브 랜덤 베리어블. 자, 이거 딴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X,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x, 요 지점을 뭐라 그랬지? 어떤 지점? X? 우리가 fx가 어떤데, 요 x, 이 어떤 지점이냐면 f, CDF, fx가 0.5가 되는 요 위치를 뭐라고 했냐면, 이 위치가 x지. 교수님이 표시를 정확하게. 어떤 x 값이지. 이 값을 뭐라고 했냐면 메디안이라고 했지. 메디안. 요 면적이, 이 면적이 0.5. 메디안. 근데 여기 지금 2.44 있으면 요거만 기억하면 된다. 또 다른 용어로 0.5가 아닌 0.75, 75%. 아이고, 교수님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여기 X 뭐라고 적을까? XU. 요놈은 XL. X 어떤 위치 XU. 전체 면적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U까지 확률이 0.75인 요놈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플 위에 있는 퀀타일. 자, 무슨 말이지? F, CDF, XU는 0.75. 여기는, 요 위치에서는 CDF, XL은 0.25. 전체 확률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여기까지가 25%를 차지하는 그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로월, 낮은 퀀타일이라고 부른다.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딴 거 없다. 이거는 2.44에서는 메디안이 있고 75%는 어플 퀀타일, 25%는 로월 퀀타일.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어플 퀀타일 구하려면 CDF가 0.75 되는 X 값을 그냥 구하면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example 14번에 메탈 실린더. 메탈 실린더. FX를 알고 있어야겠지. CDF 1.5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0의 3승 마이너스 74.5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FX는 0.7527일 때 이 X는 얼마이냐? 50.17이라고 되어 있네. fx는 0.25인 x는 얼마이냐? 49.83으로 되어 있네. 그냥 이렇게만 구하면 돼. 그러면 메탈 실린더는 사실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고, 메디안이 익스펙테이션하고 메디안 동일하게 50.0이었고,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아까 49.5에서 50.5인데, 어플 퀀타일은 0.75 되는 위치는 한 이 정도 되겠다, 그지? 요 위치 50.17 여기가 50.17이었고 로월 퀀타일은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요게 한 25% 돼야 되니까 여기는 49.83 요 정도 되는구나. 뭐 사실 별 문제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어플 퀀타일, 로월 퀀타일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줄래요, 여러분?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지? 속도 괜찮지? 스피드? 오늘 하루 종일 황사가 이러려나? 누구랬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랜덤 베리어블이 2개 이상 나오기 시작했다. 드디어. (2.5) (2.6)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2.5, 2.6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앞쪽에 있는 베리언스 우리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리언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2.3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PDF 그 다음에 CMF, PMF 뭐 이런 걸 이야기했었지. 2.1절에 랜덤 베리어블이 뭔지 이야기했었고 뭐 전체적으로 이 지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특히나 2.5 하면 이제 2.5에서는 제목이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인데 이름을 일단 적고 보자. 그냥 조인트 뭐 간단하게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 요거를 주목해라. 요걸 잘 보면 조인트는 뭐 의미가 뭐지? 결합된 이 말이니까 뭐지? 2개 이상. 2개 이상의 랜덤 베리어블이 결합된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 랜덤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2개 이상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응용이 많이 나오지. 한 개의 랜덤 베리어블 있을 때보다는 훨씬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쓰여. 왜냐? 여러분 공학에서 전자공학에서 왜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을 많이 다룰까? 왜? 입력, 출력 여러분이 하는 게 다루는 게 대부분 다 이런 거지. 회로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계열의 통신도 그렇고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 요놈도 랜덤 베리어블 2개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2개를 알면 그 다음에 2개의 결합을 알면 그 다음에 3개, 4개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 기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데 2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는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가 아니고 랜덤 베리어블이 X도 있고 그 다음에 Y도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X도 있고 Y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자, PMF부터 다루겠지. 우리가 디스크릿부터 먼저 다뤄보자. PMF면 여러분 이런 상황 말고 X가 있고 Y가 있고 각각의 어떤 X의 값들의 핀들이 이렇게 핀맵이라고 하나? 핀 다이어그램이 있고 뭐 확률이 예를 들어서 P1, P2, P3, P4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야. 이건 따로따로잖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개 따로따로 있는 이런 상황을 아니고 조인트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랜덤 베리어블 처음 이야기할 때 나왔지만 교수님이 한번 이그젬플 들었지만 2차원 공간 S 샘플 스페이스에서 랜덤 베리어블 X 공간으로 그 다음에 Y 공간으로 동시에 있는 2차원 공간으로 어떤 아웃컴들이 매핑이 되었어. 그럼 니들맵이 여기 요렇게 요 어떤 그리드를 따라서 이쪽도 마이너스 쪽도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당연히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원점은 여기가 0, 0, 0 여기가 0, 0 이렇게 여기에 어떤 확률 어떤 아웃컴들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어떤 확률 어떤 아웃컴은 뭐 똑같이 여기 이렇게 와서 여기 어떤 확률
뭐 같이 n to 1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 자, 좀 더 그러면 좀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잘 안 됐네. 약간 기호를 조금 더 적는다면 여러분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 지금 뭐라지? 요걸 x1이라고 하고 x2라고 x3라 하자. 요 값은 y1, y2, y3라고 하자. 그러면 이 확률은 얼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니들 핀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고? 어떤 확률이지? 프로바빌티 어떤 확률? x가 지금 이 그램플에서 이 확률 이렇게 핀맵 이 확률은 x는 x2이지 y는 y1이네 이 확률이지. 요거 심표는 뭐고 심표의 의미는 요거와 로지컬이 뭐지? 엔드지 엔드 당연히 엔드지. 요 확률이지. 디스크릿 공간이니까. 그럼 이런 그림이 뭐지? 2차원 XY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XY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의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 책에서 조인트라고 붙였나 앞에? 조인트라고 붙였네.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니까 이쪽 안 헷갈리게. 여기 앞에 조인트 그냥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 그러면 여기 핀맵이 이렇게 다 있겠지. 뭐 제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적으면 너무 길잖아. 이렇게 적으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1차원 x 랜덤 베리어블 x가 하나 있을 때 xi 확률을 pi라고 적었듯이 여기도 확률 소문자로 p 앞에 거 2 x는 2 y는 1 이렇게 적자. 이렇게 약속하도록 하자. 2, 1. 우리 교재에 그렇게 해놨다. 교재에서. 이런 표현은 책마다 다를 수도 있다, 여러분. 책마다 다를 수도 있어.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요렇게. 요 놈이 뭐라고?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 이렇게 불렀지? 이제 두 개. 이 말은 뭐냐면 XY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X가 XI고 Y가 YJ일 때 확률값. X가 XI고 Y가 어디쯤 그릴까? 그래서 이쪽 너무 머니까 YJ Y가 YJ일 때의
여기가. 요게 PIJ. 너무 기퉁이라 가지고 비디오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XY X가 XI, Y는 YJ 일 때의 요 확률이 바로 PIJ라고 표시하자. 아, 이렇게 그리니까 깔끔하네. 괜히 힘들게 저기다 구석에 그렸네. 그러면 PIJ의 전체 서메이션은 이제 몇 개? 2개가 있어야 되지. 아, 사실 2개가 있어야 돼. 하나는 I, 하나는 J인데 혹시나 우리 책에서도 2개 그려놨나? 2개 그려놨네. 1.0 당연히 1.0 되겠지. 혹시나 어떤 책은 이렇게 적기도 해. 틀린 건 아니야. 약식으로 이렇게 적기도 해. 약식으로. 한 개만 있다고 뭐 틀린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여기다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IJ 2개 다 같이 적어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도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우리 책은 이렇게 적어놨네. 그러면 2차 저기 컨티뉴스이면 어떻게 될까?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인데 X도 있고 Y도 있고 2개 다 있어.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X, Y 이렇게 되면 컨티뉴스니까 어떤 그리드 공간을 그리지를 못하고 컨티뉴스한 서페이스를 그림을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 그림은 이상해지네. 그림이 조금 이상해지네.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겠지. 산 모양 그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산 모양 그리는 게 제일 어렵네. 그러면 요게 먼저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해? F, X, Y 이렇게 표시하겠지. 요거는 뭐지?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맞나요? 맞죠? 이렇게 부르면 되죠. PEMF, PD 앞에 조인트만 붙이면 되겠다. 조인트만 붙이면 되겠다. 랜덤 베리어블 2개 있으니까 이제 fx의 공간이 2차원 공간이 돼버렸어. 2차원 공간. 디스크리트도 2차원 공간, 컨티뉴스도 2차원 공간.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컨티뉴스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공간, 뭐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y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얘는 x는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b까지, y는 너무 제로에 붙여버렸네. y는 c에서 d까지, 뭐 이런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어쨌든 이 A와 B 사이, C와 D 사이는 컨티뉴스한 스페이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뭐지? 요게 이 구조물의 천장이 되는 거고, 요 값이 바로 fxy가 되는 거겠다. 아, 이런 그림이 더 낫네. 자, 그러면 조인트를 했으니까, 조인트의 PMF와 PDF를 그렸으니까 우리는 이 확률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조인트는 그러면 CDF는 어떻게 표현할까?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랜덤 베리블 X가 어떤 값 이하일 확률. 그러면 X는 하나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지? Y가 있으니까 Y도 표현해줘야지. AND 그리고 Y도 어떤 값 이하일 확률. 이게 뭐가 돼? CDF가 되지. 두 개가 있으니까 조인트. 뭐 세 개도 조인트, 네 개도 조인트다. 여러 개 있을 땐 조인트. 그럼 이게 바로 조인트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조인트 CDF. 맞죠, 여러분? 사실 디스크리트인 공간에서는 얘가 xi, yi가 되고, 여러분 맞죠? 여기 사실 디스크리트면 여기 x가 xi, yi가 되고, 컨티뉴스면 xy가 되는 거다. 그럼 디스크리트에서는 요게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지? 계산이 어떻게 되지? 시그마 두 개, P, I, J. I는 뭐 1부터 XI까지고, J는 1부터 YJ까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컨티뉴스 공간에서는,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probability 다시 적을게. x, y. cumulative CDF는 인테그랄 적분 두 개, f, x, y, dx, dy.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y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그냥 공식 1차원 적분을 2차원 공식으로 확장한 것밖에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x, y, 디스크릿 1, 2, x1, x2, x3, xi, y1, y2, y3, yj. 일부터니까 여기부터 그림을 그릴게. 괜히 이상하게 그리면 복잡해지는데.
그럼 요 놈은 여러분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요 놈은 요 확률은 P11, 요 확률은 P21, 요거는 P21, 요 놈은 P12, 여기 요 놈은 2 있으니까 P2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probability 예를 들어서 x는 x2, y는 y2. 요거는 뭐야? 요거는 summation x i는 1에서 2까지, j는 1에서 2까지, pij. 그럼 어느 거 합친 거야? 요렇게 요 4개. 여러분 1 by 1, 1, 1, x1, y1, x2, y1, x1, y2, x2, y2 요거 4개. 간단하게 하려고 요거 4개. 요거 4개의 합이지. 이렇게 서메이션. 요거 전체 서메이션. 이 되겠다. 요 놈이. 요 값이 되겠다. 맞죠? 그림을 교수님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PMF고 조인트 F XI YI.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위로 갈수록, Y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확률 값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1차원에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커졌으니까. 얘도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계속 이쪽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그럼 만약에 여기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여기 끝이라고 치자. 1, 2, 3, 4, 5, 6 x6이 끝이라 치고 y는 1, 2, 3, 4, 5, 6 y도 y6이 끝이라고 치자. y1부터 x1부터. 그럼 이렇게 올수록 커지고 제일 마지막 이게 어떻게 돼? 여기 값이 얼마? 1.0 이렇게 되겠지. 요게 CDF, 조인트 CDF. 그럼 오른쪽으로 위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겠지.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 점점 커져야겠지. 점점 커졌다가 얘는 1 되겠네.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까다로워진다. 이런 경우는 그림을 기왕 그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조인트 컨티뉴스인 경우에 조인트 큐뮬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어떻게 될까? x는 a에서 b까지, y는 c에서 d까지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이렇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그럼 어디서 1이 돼? 요 위치에서 1이 되겠지? x 최대, y 최대인 요 위치에서 1이 되겠지. 여기는 이 값. 여기 있는 이 값. 실제로 그림은 이게 지금 평면에 1차원적인 x도 1차원, y도 1차원이니까 적분하면 2차원이 된다고 하자. 2차원이 되겠다. 그지? 2차원 함수.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그리질려면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해했나? 이렇게 맞게 이래 되겠지?
천막. 저기 우리 캠핑 가서 탑 붙인 거야. 그럼 약간 늘어지지, 중간에 비가 맞아가지고. 그런 형태, 저런 형태가 되겠다. 어쨌든 이게 평면을 적분하면 공면이 되니까 공면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 그러면 최대 어디? 여기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X의 최대가 B이고 Y의 최대가 D니까 이 점에서는 뭐가 돼야 되지? 1.0이 돼야 되지. 그래서 값이 이렇게도 당연히 증가하고 여기도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도 증가하고 이렇게도 증가하고 다 증가해야 되지.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래프로 표현하면 저런 형태가 된다. 자, 열심히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개념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까지 동원해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example 하나 보도록 하겠다. 우리 첫 번째로 joint distribution random variable의 첫 번째 나오는 example이 air conditioner maintenance라는 문제가 나오네. 에어컨, 쉽게 말해서 에어컨 관리, 메인터넌스.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어컨 판매 회사가 어떤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뭐 회사에 방문해가지고 에어컨을 수리하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가보니까 number of 뭐 집이든 회사든 가보니까 내가 몇 개인지 모르고 갔는데 에어컨 고장 수리할게. 또는 메인터넌스 관리할게. 가보니까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서 보니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가가지고 서비스 하는데, 또는 고치는데, 시간이 다 달라.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다 다르겠지. 그 서비스 타임은 네 가지로 디스크릿하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래서 X, Y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인데 요거는 여기다 요 놈은 뭐냐면 서비스 타임. 랜덤 베리어블 X는 어떠한 정의라도 된다고 했지. 요거는 서비스 타임. 요거는 개수, 넘버 개수. 넘버 오브 에어컨의 개수. 지금 그 값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배열 형태로 표현을 할게. 값을 적기 위해서 x는 하나, 둘, 1, 2, 3. x는 1, 2, 3, 4만 있다. 단위는 시간이네. 넘버 오브 에어컨은 한 개, 두 개, 세 개. 단위는 개수겠지. 개수겠지. 요런 랜덤 베리어블. 그 지금 여기에는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야. 넘버 오브 에어 컨디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임이 있고. 자, 디스크릿이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X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1, 2, 3, 4, Y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는 1, 2, 3. 요거밖에 없다. 그리고 확률을 각각의 확률을 0.12고 0.08 일단 다 적어볼게. 0.07, 0.05, 0.08, 0.15, 0.21, 0.13, 0.01, 0.01, 0.02, 0.07.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요게 지금 뭐지?
조인트 probability mass 펑션이 되고, 여기에 조인트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똑같이 x 1, 2, 3, 4이고 y는 1, 2, 3 0.12고 0.20 0.20 지금 1에서 이렇게 더하면 된다. 0.27 0.32 요렇게 더했지? 그 다음은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부터 다 누적이 되어 와야 되거든. 쉽게 말해서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적? 여기는 이만큼 누적. 1부터 2까지. x는 1, y는 1에서 2까지 누적. 그럼 0. 여기도 0.2가 되겠네. 20 되겠네.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적? x는 1부터 2, y는 1부터 2. 이만큼 누적. 2 돼야겠지. 그래서 0.43. 여기는 x는 여기서 1에서 3까지, y는 1에서 2까지 이만큼 6개가 누적돼야 되겠지. 그럼 0.71. 이렇게 하면 0.89가 되고, 여기는 0.21. 어떻게? x는 1, y는 3까지 누적. 여기는 x는 2까지, y는 3까지 누적. 0.45. 여기는 0.75. 여기 1.0. 이렇게 되겠다. 여기 CDF, 조인트 CDF. 컨티뉴스 이그젬플로, 컨티뉴스 얘는 디스크리트였고 컨티뉴스 이그젬플 20번. 이거 이제 새로 나오는 거네요. 맞죠? 에어 컨디션도 처음 나오는 이그젬플이고, 요거 뭐냐면 요 문제 미네랄 디포짓. 광물에 대한 어떤 디포짓 함량. 여러분 디포짓 미네랄 디포짓 우리말로 왜 번역하면 되지? 광물 함량인가? 광물 함량 정도 번역하면 되겠는데? 어떤 회사에서 광물을 캐냈는데 그 광물 중에 뭐를 측정하고 싶으면 징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광물을 캐냈는데 이 광물에서 징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징크는 뭐지? 징크가 뭐고 여러분? 아이온 맞나? 징크 아이온 맞지? 응. 철. 아이온은 철. 징크는 아이온이고 아이온은 철이고. 갑자기 라임이 갑자기 생겼네. 징크의 컨텐츠를 X로 하고, 징크의 컨텐츠를 이 랜덤 베리어블을 X로 하고, 아이언의 컨텐츠를 Y로 한다 라고 돼 있다. 함량이다. 함량. 그래서 X, Y 컨티뉴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X는 지금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주어져 있네. 0.5에서 1.5, 0.5에서 1.5고, Y는 20에서 35, Y는 20에서 35라고 되어 있다. 35.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fx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구간 안에서. 요 구간 안에서. 뭔가 그래프가 있을 것 같은데.
fxy가 얼마냐면 이거는 그냥 공식 이거는 뭐 저기 이게 잼플에서 주어진 거다. 400분의 39 마이너스 50분의 17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왜 이리 복잡해? 마이너스 만분의 y 마이너스 25의 제곱. 이런 형태네. 이런 형태네. 그럼 이게 지금 이 xy의 이 서페이스가 이 공면이 평면이 아닌 뭔가 공면 형태가 있다는 제곱 형태네. 어떤 제곱 형태의 공면이 포물선 형태의 공면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냥 이거는 이그젠플이다.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거 적분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x는 0.5에서 1.5까지 y는 20에서 35까지 fxy dx dy 적분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이겠지? 그 다음에 CDF, 조인트 CDF를 구해놨나? 조인트 CDF는 안 구해놨네. 그러면 fxy는 어떻게 구할까? 공식으로는 0.5에서 교수님 이거 적어볼게요. x까지. y는 20에서 y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적분하면 되겠지 뭐. 이그젠플이 에어 컨디션, 미네랄 디포짓. 이그젠플은 이거밖에 없네. 지금 시간이 지났네. 시간이 이만큼 지난 줄 몰랐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5분 지났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 자, 출첵하고 오늘 저기 질문 있는 사람은 마치고 질문을 해주도록 하고 출석 체크를 하자. 270번